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게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 증언했던 제 워딩 그대로고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 인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히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위에서 그거는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전기를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럼 거기 지통 논의에서 야 그러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냐 하는 논의 과정들이 얘기했던 들이 전파된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멈춰서 끝난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라는 도끼 얘기는 누가 하신 겁니까? 도끼 얘기도 분명히 제가 12월 10일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도끼는 기억 없다 그랬습니다. 기억 없습니까?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는 워딩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론 보도에 거기에 도끼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끼가 잘못된 거고 이 공소장은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제가 도끼는 제가 분명히도 공소장에도 그렇고 거기 국방위도 그렇고 지난번 12월 4일 때도 그렇고 도끼는 제가 발언하지 않고 제 기억이 없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 사람의 말과 증인이 직접 한 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고 일부 사실과 다르다. 맞죠? 도끼라는 말은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공소장에도 얘기했고 국회의원 할 때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끼는 기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23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으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하고요. 다시 0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그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항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짧게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그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자, 14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죠? 예. 예. 그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초기에 투입될 때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은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어서 증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도 저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오후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해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그리고 수원 선거연수원, 그다음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육군 특수전 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위 지시에 따라 그 당시에 증인이 수첩에 뭐 이런 출동 계획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까?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머릿속으로 구상만 했습니다. 그걸 기록한 시점은 12월 3일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머릿속으로만 제가 각 지역별 배치도를 제 머릿속에 부대별로 다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구상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럼 그 메모는 지금도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압수수색할 때 그 크기가 요만한 손바닥 정도 되는 수첩에 그 파란색 수첩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그게 같이 압수수색할 때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검찰청의 압수수색.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당시 예하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가지고 이건 머릿속에 그렸던 건데요. 1공수특전여단 여단장이 이상현입니다. 이건 네. 국회와 민주당 당사로. 예, 그다음에 3공수여단은 여단장이 김정근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앙선거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예, 그다음에 제9공수특전여단 여기 예. 여단장의 안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하고 여론조사 꽃으로. 그다음에 707 특수임무단 여기 단장은 김현태고요. 그 특수작전항공단 여기 단장은 김세훈이고 예, 이 부분 이 707과 항공단은 국회로 각각 투입하기로 머릿속에 계획을 세운 게 맞습니까? 예, 그때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증인은 늘상 얘기하듯이 그게 지시가 부당한 지시여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상황은 예 제가 아니로 좀 해주세요 좀. 맞잖아요. 그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예 맞죠. 그 상황은 제가 따를 수 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상의 군인이라면 대통령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대통령의 지시 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는 게 일반적인 군인의 태도이고 입장 아닙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렸냐? 그걸 묵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상황이 급하고 이게 급하게 막 돌아가고 현장 지휘관들하고 통화하고 이걸 멈추고 막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집중해서 그 멈추고 조치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걸 묵살했다고 하시는 그 말씀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아서 상황이 아니면 그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대통령에게 그 상황이 현재 제한되고 그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이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15명밖에 국회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본청 안에 15명 아시잖아요. 텔레비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유추어 보면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대통령한테 저희 국회의원들이 요원들이 15명밖에 국회 내에 안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그거는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스스로 대통령님의 지시인데 국가통수권자의 지시고 증인은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복명을 하지 않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씹었다는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갑니까? 그거는 대통령님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증인 스스로도 진술했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런 뜻 아닙니까?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대통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행 여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 걸 그 자리에 씹어버려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님 자꾸 그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것 자체도 저도 듣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가 워낙 짧은 시간 내에
707 그 인원들은 접촉해야 되겠지. 그 인원들은 멈춰야 되겠지.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해야 되는 거기에 집중해서 저는 거기에 그걸 멈추는데 급박하고 했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이 뭐 두 시간 있고 3시간 있고 옆 사람하고 상의도 좀 하고 물어도 보고 이럴 경황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절차를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님, 평소에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로? 평소에 한번 바로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세요. 있어요? 평상시에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의 지시보다 저는 그 합참의장과 육군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평소에 자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중한 상황에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 물론 이동 상황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렸어요. 만약에 증인의 증언에 의한다면 지시를 내렸어요. 그 지시를 그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복명이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이 지시 내렸는데 그걸 그냥 묵살해버렸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전 묵살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설명을 안 했냐고요. 대통령이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복명복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고 계엄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특전사령관 증인의 부하도 아마 증인의 지시를 내리면 당연히 복명복창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시 내렸는데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거는 불합리한 지시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 말입니다. 그 짧은 상황에서 지금 그 대통령 지시사항을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짧은 순간에 707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그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꾸 저희 군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님 지시를 자꾸 묵살하고 이러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에 제가 동의하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이 대통령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의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저 거기에 조치해서 집중해서 그걸 걔들 인원들을 멈추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더 급했습니다. 증인이 피고인 곽종근은 24년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 그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좀 시간 되면 설명을 이게 지금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고 이상현 장군이 한 말이 있고 707 특임단장이 한 말이 있고 또 아닌 말도 있고 이게 다 여러 상황을 한꺼번에 적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거를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그 대통령님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에 있는 지휘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인지하게 돼 있었냐면 그때 당시 상황은 저는 이렇게 전투통제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앞에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었고 707 특임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1공수 여단장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에 있는 밖에 있는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707 특임단장한테는 비아폰으로밖에 지시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저도 그 중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 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여단장은 지휘등조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같이 일부는 전파가 돼서 들은 사람, 예. 그래서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내용을 그때 당시는 몰랐고 제가 전화로 하는 사항들을 막 지시받고 하는 사항들을 이해해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그러니까 지금 상황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어쨌든 이 공소장에 있는 이런 말들이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까?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상황 종료되고 난 뒤에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서 이제 철수를 하는데 해제 의결된 후에 그 철수는 증인 판단으로 철수 지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03시부터 05분 사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라고 전 장관이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그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철수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지금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특전사 요원이었다. 피청구인이나 김용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 두 사람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분이잖아요, 증인은. 예,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인은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이 뭐 의결 정족수 얘기도 앞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별로 뭐 오해할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이해했던 맥락이 오늘 얘기하신 그대로신 거죠. 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고 그게 상황상으로도 아까 11시 50분에 김용현 장관이 707 특임단 병력 추가 출동을 지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추가 지시를 한 거는 앞에 가 있던 그 김현태 대령이 지휘하는 그 인원만 가지고는 이렇게 국회 통제가 안 되고 확보가 안 되니까 부족하다고 보여서 추가 출동 지시를 한 거죠. 네,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한 시점이 00시 20분이에요. 30분 뒤입니다. 그 707 특전 그 작전 요원들이 분명히 그 시점에는 본관에 들어가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김현태가 들어간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게 00시 36분 그 정도죠. 34분. 4분인가 저는 그 정도 기억합니다. 34분이고 증인하고 통화한 게 36분. 36분 그때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0시 20분 그 어간에는 안에서 빼낼 요원이라는 사람이 안에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본관에 인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그다음에 12월 9일 검찰에 진술한 내용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은 없는데 뜬금없이 2월 10일부터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가 추가돼요. 12월 10일부터 이렇게 진술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변호사님 저한테 답변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예. 김병주 의원 유튜브 12월 6일 날 제가 대통령 2차 통화를 참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건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거는 김병주 의원 얘기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여야 의원들이 있을 때 국방이 있을 때 자세한 내용을 추가 설명하겠다고 해서 차마 그 내용을 거기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국방위 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가기 전에 12월 9일 예. 자수서의 내용을 썼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요. 그 지금 말씀- 시간이 몇 분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말씀까지만 드리고 바뀐 건 맞죠? 그죠? 아니면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0초 자수서에 드리겠습니다. 10초.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오라 쓴 것은 제가 군생활 34년하면서 군생활하면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을 하는데 차마 제가 거기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라는 것을 제가 그냥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예, 용어를 알겠습니다. 어느 순화해서 쓴 것이지 그거를 바꿔서가 아닙니다. 그거 내용이 아까 바뀌었다고 그 소초인 측 질문에 증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것이 그 중에 그 사람이라는 말 그건 확실히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정확히 근데 여기 맞습니다. 조서에 보면은 예 지시로 이해했다. 나는 그렇게 끌어내라는 걸로 내 스스로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확실한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해했다는 뜻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회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관계자, 그다음에 사람 등 시민 등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기획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제 화면 왼쪽에 TV가 있었고 거기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인원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제 머릿속이 각인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관련된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끊어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니,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대통령님에 대한 체면 아니면은 뭐 예의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데 국방위에서는 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까? 거기는 다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그때 당시는 제가 도저히 그 다음부터 그 제 언어를 순화하기 시작해서 그 말을 정확하게 안 쓰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왜곡하고 또 말 틀렸네 걔로 이설할까 봐 그때부터는 이렇게 된 거 정말로 진실되게 가야 된다고 해서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 시에 국회 병력을 투입시킨 것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죠. 앞에 부분 제가 죄송한 잘못. 예, 병력을 투입시킨 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죠. 예, 국방부 장관도 지시 받았습니다. 증인의 병력 투입 지시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었나요? 12월 3일 당시에 병력 투입 지시에 관련된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저 죄송하지만 적합하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판단할 조금 것이 아니고.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법한 것인가요?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투입됐지만 제가 적합성 여부를 그때 당시에 평가하고 그럴 경향이 없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이하 부대를 국회에 출동시켰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뭐 무력을 행사하거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불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없죠. 예, 그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투입할 때 저도 절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라라고 예, 알겠습니다. 바 있습니다. 예. 그 적법하게 계엄 사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진짜 증인이 내란죄로 체포 구속된 건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뭐 내란죄로 체포 구금된 게 적법하냐 아니면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 같고는 법에서 판단할 알겠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현장에 가지 않고 당시 특전사 내 전투 통제실에서 지휘한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증인에게 곽사령관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증인이 지통실입니다. 이에 대통령이 그럼 화면으로 보고 있겠네요 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죠. 대통령께서 지휘통제실에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다고 예, 하셨습니다.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예, 본인이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럼 대통령께서 그럼 화면 보고 지휘하고 계시는구만요. 그게 12월 3일 날 예, 당일날. 헬기 이동할 때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냐고요.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통화한 건 2번 있습니다. 예. 헬기 이동하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 관련돼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00시 30분 앞에 12월 3일 23시 40분경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님한테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거는 언제입니까? 그건 언제 시점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계엄 당일입니다. 제 기억은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2번 통화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출정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 확인 후에 707 부대 출동 지시를 내린 시간이 몇 시경입니까? 707한테 지시한 것은 22시 30분인가 31분인가 그렇습니다. 예. 출동이 늦은 이유가 간부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소집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언론이나 아니면 국방위에서 진술을 했는데 맞나요?
707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전체는 예, 전체 그건 맞습니다. 왜냐 예.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전 간부들이 다 정상적으로 퇴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걸 제가 22시 30분부로 전 간부 비상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계엄에 대비해서 707 부대에 미리 대기할 것을 지시하거나 간부들에게 미리 대기 지시 내린 사실 없죠? 707은 그때 당시에 그게 예, 아니요로만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미리 대기 지시 내린 사실은 없죠?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엄을 제가 대비해서. 비상 계엄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해라 23일 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통화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증인이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냐면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 건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그 지시를 듣고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특임단장 참모들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그랬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김현태 단장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나요? 비영배 단장한테 테이저건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야, 테이저건을 써서 그 부분이 되냐라고 했더니 김현태 단장이 저한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테이저건 쓰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바로 했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중지 지시를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저 행위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의도 해보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지금 갑자기 공포탄 쏴야 되나 테이저건 쏴야 되나 전기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인이 그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무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00시 35분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으로 증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때 그때 워딩은 또 어땠는지 이게 말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검찰 조서에는 국회의사당 문 빨리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돼 그게 있는데 이제 김용인 전 장관 어딩은 제가 그래서 자수서에서도 지금도 거기다 가려올고 뭐였냐면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장관은 대통령까지 제가 2번밖에 통화했기 때문에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데 김용인 장관은 제가 10여 차례 이상 계속 통화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김용현 장관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장관이 어떻게 말했다고 딱 집어서 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나서도 또 이제 김현태 단장하고 또 통화를 했죠. 김현태 단장하고는 그 뒤로 통화 10여 차례를 계속 통화했기 예, 때문에 계속 통화했고 예.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나가 있던 그 일여단장 이상현 단장하고도 또 통화를 한 거죠. 예.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이 그 김현태 단장한테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죠. 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김현태 단장도 그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줘서 예. 그럼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법무실장 노재현 중령이 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법무실장이 저 우측 끝에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사령관이 그거는 사령관 권한이 아니고 계엄사령부에서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이 지침을 받고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조언을 듣고 옆에 있는 참부장님한테 야, 계엄사령관 전화 좀 연결해봐라. 그래서 계엄사령관 제가 직접 전화를 제가 했고 하면서 무기 사용 공포탄 테이저건 비살상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이 지침이 필요하다. 이 말을 대화를 했는데 그 과정상에 전달 과정상에 제가 이걸 사용 승인을 건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그쪽 받아들여서 그거는 제가 12월 10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는 의사소통하면서 이거 뭔가 오해가 생겨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충장도 그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밑에 사용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밑에 전파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쭉 갔습니다. 예. 그 이제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이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보면 00시 50분경에 그러니까 아까 그 국방부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한 게 00시 35분인데 지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00시 50분경에 그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해서 그 전화 내용은 뭐냐? 국회의 병력, 그러니까 군인, 국회의 병력, 그다음에 경력을 증원해라. 이제 그거를 이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00시 50분. 동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증원하라고. 증원하라. 예. 증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병력하고 그러니까 군인하고 경찰을 증원하라고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바로 직후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경력을 증원해달라, 그러니까 경찰을 더 증원해달라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그 전화를 받고 그걸 막 끊었는데 증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 상황에서는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예하부대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이 결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건 있어요. 말이 예하부대 김현태 단장도 건의받으면 거기서 제가 건의를 받는 건데 김현태 단장은 저한테 제가 그 워딩 분명히 기억했지만 사람 많아서 위험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건의했지 그거를 저한테 사용하겠다고 건의를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지시켰고 그 승인 지침을 법무실장이 계엄사령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왜 예하부대에서 제가 사용 승인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좀 기억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랬더니 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우선 기다려라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합참차장, 정책실장, 비서실장하고 상의를 하고 한 1분 정도 상의하고 바로 이건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증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사용하지 마라. 예. 이렇게 전화했다는 그 건데. 순서 맞습니다. 중간에 예, 그렇게 그렇게 전화 얘기했고 예, 받았습니까? 끊고 다시 전화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그 공포탄 테이저건이라는 그 이런 논의 자체는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 제가 707 특임단장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때 중지시켜놓고 있다가 지금 법무실장이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전화를 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시가 없었으면 증인이 그런 생각을 할 리도 없었다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법무실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상황에 그냥 그대로 쭉 갔을 겁니다.